the tables. Look how all the tables have turned. Guess you're finally realizing how bad you messed it up. Girl, you're only making it worse when you call like you always do when you want someone. You took away a year of my fucking life and I can't get it back no more. So when I see those tears coming out your eyes, I hope it's me, therefore you didn't love when you had me, but now you need me so badly. You can't be serious, that's hilarious. Thinking I would still want you after the things you put me through. Yeah, you're delirious, that's hilarious. Now you put the blame in, now you put the blame in reverse, trying to make me feel guilty for everything you've done. You're another lesson, you're just another lesson I learned. Don't give your heart to a girl who's still got a broken one. You took away a year of my fucking life and I can't get it back no more. So when I see those tears coming out your eyes, I hope it's me, therefore you didn't love when you had me, but now you need me so badly. You can't be serious, that's hilarious. Thinking I would still want you after the things you put me through. Yeah, you're delirious, that's hilarious. You didn't love when you had me, but now you need me so badly. You can't be serious, that's hilarious. Thinking I would still want you after the things you put me through. Yeah, you're delirious, that's hilarious.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의 바람잡이 지영은 기자입니다. 네, 엄주원입니다. 오늘은 사브레님이 청해주신 곡으로 출발했습니다. 찰리 푸드, That's Hilarious. 이게 무슨 뜻이죠? 힐레리어스, 우습다. 우습다. 약간. 그러니까, 노래 되게 그러니까 놀리면서 웃은 게 아니라 약간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지? 힐레리어스는 정말 개그 같은 거 보면서 힐레리어스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 웃기다. 지금 같이 들었잖아요. 처음 듣는 곡인데 괜히 기분 좋아지게 만드는 그런 느낌이네요. 찰리 푸스의 목소리가 기분이 좋죠. 아, 고맙습니다. 싱어송라이터입니다. 네. 부장부님 단발령. 제가 근데 요즘에 단발령 머리 좀 잘라야 될 것 같아요. 진짜 너무 길었었어요. 진짜. 아니 이미 지금 헤어스타일 바뀐 거 아니냐고 사람들이. 옆가르마를 타다가 앞가르마를 타본 건. 머리는 자르신 건 아니죠 지금? 자르진 않았어요. 자르진 않았는데 옆가르마를 제가 이쪽으로 이렇게 타다가 앞가르마를 탔는데 그걸 또 뭔가 분위기가 다르다고 생각하시는 거군요. 네. 머리를 잘라야 되는데 제가 세상에서 미용실 가는 건 가장 귀찮아하기 때문에. 저랑 똑같다. 저는 정말 미용실 가는 게 귀찮아요. 방송일 안 했으면 미용실 진짜 안 갔을 것 같아요. 네. 어거지로 가는. 네. 그래서 머리를 가을까지는 그냥 꾹 묶고 그냥 가려고요. 후대는 삭발령 가자고. 남일이라고. 너무 쉽게 삭발령? 말씀하시네. 소영자님, 우리 가족이시잖아요. 그러지 마세요. 단발령에 당한 듯 잘른 것처럼 보인 거군요. 근데 정말 예민하시다. 약간 가르마 위치를 바꾼 거 어떻게 알아보시지? 대단하시다. 그리고 약간 뒤로 넘기니까 여기 화면상에 보시면 다른 것처럼 나왔어요. 얘를 뒤로 넘기니까. 네. 아이고. 영도 씨는 편하게 와도 되는데. 항상 분장실에서 머리를 예쁘게 해주는데 다 소용이 없어요. 왜요? 제 귀도 꽂지 말라고 맨날 그러거든요. 근데 저희 흘러내리는 거 못 참아서 다 꽂고 왜 이렇게 예쁘게 해주는지 머리 해주시는 분들께 미안할 따름입니다. 시원하게 자르고 오시죠 그러면. 단발 커트는 아니고 단발 정도? 자, 오늘 낮 눈에 띈 뉴스 하나 보겠습니다. 가시죠.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먹어요? 주원 씨는? 그냥 아내가 아이는 맨날 챙겨주는데 저는 가끔 주면 먹고 아니면 제가 일부러 챙겨 먹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네. 정 선배는 유산균 드세요? 안 먹습니다. 안 유일하게 좀 장은 좋아가지고 예, 장 쪽 약은 안 먹어요. 뭐
저는 꼭 먹거든요. 장이 안 좋아요. 근데 장 건강이 뇌 건강을 비롯해 모든 인체의 건강을 좌우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장내에 균이 가장 많기 때문에 장이 건강하냐가 신체 염증 지수와 즉각적 곧바로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구나. 네, 장에 가장 많은 균이 있어서 그 균이 이제 신체의 다른 데로 퍼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일리 있는 말이네요. 네, 그래서 장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 장은 곧 뇌다. 장은 곧 혈관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유산균을 챙겨 먹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요즘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 1위가 홍삼이고 유산균이 2위라고 해요. 그 정도예요? 네. 이게 최근 5년 동안에 또 그 시장 규모가 가파르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렇게 다들 그래서 유산균 좋다 하니까 먹긴 먹지만 내가 제대로 먹고 있는 건가? 그거는 사실 잘 모르는 분들이 많다고 해요. 근데 오늘 YTN에 그 유산균을 제대로 먹는 법에 대해서 식약처 관계자가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얘기를 한 기사가 실렸어요. 이게 먹는 방법이 따로 있군요. 네. 슬기롭게 먹는 방법. 이 프로그램 제목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이에요. 그래서 뭔가 슬기로운 것들을 많이 얘기해주는 프로그램인가 봐요. 우선 정리를 해봤어요. 균종의 개수가 많은 게 좋습니다. 16개 이상인 게 좋아요. 뭐 16개. 락토비실리어 뭐 되게 뭐가 많거든요. 이름은 저도 잘 모릅니다만. 그리고 하루 섭취량은 최대 100억 CFU입니다. 이 CFU는 미생물 그 짐락 단위 같은 거예요. 어렵다. 미생물 한 덩어리 CFU? 뭐 이런 거죠. 예. 최대 100억 CFU니까 더 드시면 오히려 설사 복통 올 수 있으니까 100억 CFU 정도까지는 최대 드시는 게 좋고, 그리고 유익균이 사멸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생제랑 드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그런데 꼭 항생제를 불가피하게 먹어야 되는 상황이다. 그걸 안 먹어야겠네요. 그럼 아니죠. 항생제를 먹고 좀 시차를 둔 다음에 유산균을 먹으면 항생제 때문에 사멸한 장내 유익균들, 다른 유익균들을 다시 보강하는 역할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먹지 말고 같이 드시지 말라는 겁니다. 시간을 동시에. 좀 차이를 두고. 그리고 식중독 같은 장 건강에 그 이상이 생겼을 때는 드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면역력이 약한 사람이 유산균을 먹었다가 설사나 복통이 생기면 중단하셔야 됩니다. 안 맞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이제부터 식전이냐 식후냐예요. 유산균은 위산에 살아서 장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일단 위산이 중화된 다음인 식후가 좋습니다. 공복에는 위산이 막 뿜뿜이거든요. 비타민은 또 식중에 먹으라 하더라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비타민은 그 지방이 영양소와 결합되면 효과가 좋아지는 거거든요. 근데 유산균은 사멸할 수 있어요. 위산 때문에 다 이렇게 녹아버릴 수 있기 때문에 장까지 살아가려면 위산이 음식 때문에 위산이 중화된 다음에 드시는 게 좋은데 이 위산을 견딜 수 있도록 처리가 된 유산균이 있습니다. 그거는 식전 식후 언제든 드셔도 상관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꾸준히 복용하셔야 됩니다. 한 달 정도 먹었다고 장 기능이 개선되는 게 아니고요. 몇 달 이상 꾸준히 드셔야 장 기능 개선을 기대할 수 있고요. 만약에 내가 이 유산균 막 3달, 4달 먹었는데도 계속 배가 안 좋아. 그럼 그 유산균하고 안 맞는 겁니다. 제품을 바꾸셔야 됩니다. 자, 저 무슨 약사 같죠? 네. 의학 전문 기자 같아요. 약 파는 사람 같죠? 약간 제가 약 파는 그 약간 기질이 좀 있긴 있습니다. 사자 같은 기질이 좀 있긴 있는데 근데 팩트만 말씀드린 겁니다. 네. 우리 정철진 평론가 역시 팬들이 지금 쭌쭈닝님이시구나. 진도 나가자는 분이. 네. 뭐 유익하지 않았습니까? 쭌쭈닝님은 항상 진도 나가자고 하시니까 아니 지금 추임새처럼 그냥 먹고 싶은 거 먹고 살다 갈래요. 아니 유산균은 드시죠. 딱 하나를 드셔야 된다면 유산균을 드시라는 그 권하는 의사분도 사실 많으셨어요. 네. 서영찬님. 약사 대장군 지영은의 유산균 타임이었다고 하셨습니다. 네, 유산균 타임을 여기서 마치고요. 8초 후에 엄지처리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승환님, 참 아주 유익했습니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쓰시면 우리 지선배 바로 있죠. 네, 정말 좋죠. 네. 보람이 있었습니다. 네, 알아두면 돈 되는 경제 금융 소식 정리합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오늘은 또 저희가 방송 전에 MBTI에 심도 깊은 아니 주변에 MBTI 물어보고 해석하는 사람 많거든요. 네. 근데 우리 정 박사님이 최고예요. 네. MBTI 박사세요. 증시 얘기하실 때보다 더 확신에 찬 목소리로. 아니 스태프 우리 친구들 다 마치고 또
성격까지 맞추셔. 네. 와, 정확히 맞히셨어요. 저도 거의 맞추실 뻔했는데 한 끝으로 틀으셨는데 근데 그건 제가 약간 걸쳐 있는 것 같았어요. 맞힌 네. 거 아니에요? 거의 맞춘 거죠. 거의 맞춘 거죠. 네. 거의 맞춘 거죠. 오. 제가 한 달 반 동안 거의 MBTI 집중 공부를 네. 했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제가 접하게 됐었는데 네. 혹시 빨리 MBTI 시작하시죠. 관련해서 네, 질문 네. 올려주시면 네. 가끔 가다 설명해 드릴게요. 물론 가시죠. 아 근데 잠깐 이거 하나. 네. 아까 스카이워드님이 쭌쭌이님한테 일가를 날리셨습니다. 지 기자님이 좋은 정보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왜 계속 진도 나가자고 하시는 거예요? 네. 자, 진도 가시죠. 저희 또 하겠습니다. 네. 어제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네. 부동산 정책 나왔습니다. 뭐 총평 좀 해주시죠. 전 그 골자를 좀 정리해 주시고. 일단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은 네. 270만 5년간 이제 공급을 한다라는 것이 있고요. 270만. 어떤 식으로 공급하느냐? 민간 주도로 공급하겠다. 이제 기존에 했던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에 있어서의 키워드가 다 이제 고스란히 네. 담겨 있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좀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270만 원 공급한다라는 거는 입주 기준이 아닙니다. 인허가 기준으로 네네, 이게 270만이기 때문에 아. 인허가를 내줬다 하더라도 한 30-40%는 또 중간에 사업성이 없어서 네네. 없어지는 거고요. 인허가가 됐다라고 해서 5년 내에 입주 힘든 경우가 많아요. 오래 걸리죠. 인허가하고 네. 나중에 되고 착공하고 또 돼야 되니까 문재인 정부 때도 아마 인허가 기준으로 따지면은 거의 190만, 200만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정부 200만, 요번에 270만 인허가인데 총평을 하기가 조금 힘든 것이 네. 예. 이제 270만 원 공급, 그 다음에 민간 주도. 네.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디테일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풀겠다. 완화하겠다. 그럼 어떻게 푸느냐? 하면 또 신규 택지를 찾아가지고 15만 뭐 하겠다. 컴팩트 시트를 만들겠다. 어디냐? 어디냐? 네. 그 어떻게 부분들이 하나도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 시장의 네. 반응도 오늘 제가 기사들을 쭉 봤는데 네. 이제 어제 나왔으니까 오늘 반응들이 딱 나왔잖아요. 네. 방향은 있는데 방법이 없다. 네. 그래서 시장은 방법을 원한다. 예. 다 그 얘기들이더라고요. 강론에 발표는 좀 미뤄졌다면서요? 언제 예. 하는 거예요? 그게 좀 애매한 것이 연내에 하겠다, 연말에 하겠다, 뭐 다음 달에 하겠다, 다음 달에 뭐 하겠다, 반까지는 다다음 달에 네. 하겠다. 이게 이야기들이 이제 계속 난무를 하니까 뭐 조금 이따 우리가 또 이야기는 하겠지만은 이제 이런 의구심들이 하나 둘씩 나오고 있는 거죠. 현 상황을 정부는 그냥 안주하는 거 아닌가? 하고 이런 식으로 2024년 총선까지 가기를 원하는 거 아닌가? 요거 이제 좀 이따 일기 신도시 때 얘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나눠 보도록 하겠고요. 그것도 네. 뭐 지금 난리더라고요. 네. 가장 좀 관심이 많았었고 저도 기사 쓸 준비하고 다들 몰렸던 것이 이제 재건축 규제 재건축이죠. 완화였었습니다. 재건축 규제 완화에서는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이제 첫 번째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금. 네.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또 재건축을 할 때는 우리가 안전진단을 안전진단. 하지 않습니까? 과거에 한때 히트 드라마 나의 아저씨에서 네. 보셨어요? 안 봤어요. 안 저는 봤어요? 나의 아이. 나의 아이유. 아저씨를 네. 아이유 나오고 이성균 이성균, 나오고 네. 이성균 씨가 그 안전 진단을 하는 쪽이잖아요. 근데 그 아파트가 안전한가 아닌가를 판단할 때는 두 가지의 큰 기준이 있어요. 아주 쉽게 설명드리면 뭐죠? 이 아파트가 무너질 것이냐 안 무너질 것이냐. 아, 그렇죠. 구조. 네. 구조를 통해서 이거 웬만하면 안 무너져. 네. 그럼 계속 재건축은 불어요. 네. 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니까 아파트는 안 무너지지만 지하 주차장이 너무 없어가지고 힘드네. 뭐 환경으로 농물이 나오네. 주변이 뭐 완전히 엉망이네. 설비 확충. 예, 그래서 환경의 점수를 높여가지고 재건축에 허가가 받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박근혜 정부 때는 구조를 낮추고 환경을 높였다가 문재인 정부 때 다시 야, 재건축의 기준은 구조지. 무너지지 구조를 않냐? 무너지지 않으면 안 돼. 아. 구조를 높이고 이제 이번에 다시 구조를 낮추고 환경 점수를 높이겠다라고 했는데 일단 안전진단에서도 그게 안 나왔어요. 네. 하고 층수도 뭐 50층 올린다, 60층 올린다. 재건축 이게 안 나오니까 앞서 총평을 할 수가 없는 게 이게 뭐 나와야 그거에 대한 평가를 하죠. 예. 하고 두 번째가 첫 번째로 봤던 초과이익 환수금이 재건축을 통해 가지고 이제 사업이 진행이 됐어요. 그럼 사업이 끝났을 때 조합원의 경우에 뭐 3천만 원 이상의 이익이 나오면 그 환수. 이익 폭에 따라서 최대 이제 50%를 이제 환수하는 네. 이렇게 내야 되는 건데 이게 지금 좀 문제가 복잡해진 것이 이게 이제 강남 쪽에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초과이익 환수 부담금으로 낼 돈이 5억, 6억인 조합 가구가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거를
누가 5억이란 실탄이 없잖아요. 하다못해 3억도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미 부과가 됐었어야 되는데 지자체에서도 부과를 못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 초과액 환수제도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 이게 좀 과도한 측면이 있어서 좀 수정하겠다라고 하면 뭐 1억 이상부터의 뭐 50%라든가 뭔가 좀 기준이 네. 나와야 초과액 환수제도 평가를 할 텐데 이것도 지금 안 나왔기 때문에 재건축 규제 관련해서도 굉장히 풀어주겠다라고는 하고 있지만 디테일은 이제 나오지가 않은 상황인 거죠. 지금 말씀하신 그 초과이익 환수제는 그러니까 법은 있는데 네. 실질적으로 징수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아직까지 한 번도 해본 적이 그러니까요. 없죠. 근데 이거를 부담을 아예 그냥 제도적으로 그러니까 낮춰주겠다라는 방향은 정했는데 이게 방안은 다음 달에 내놓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근데 이게 방안이 나와도 국회를 가야 돼요. 그렇죠. 재건축 초과액 환수제는. 그러니까 국회를 또 안 가면 민주당이 이제 쥐고 있으니까 이걸 또 어떻게 해석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측면이 있죠. 이게 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실행을 해야 되잖아요. 네. 법이 있으면. 근데 이게 차마 못 하고 있는 말도 거죠. 조세 조항 이런 것 때문에 못 하고 있는. 어. 이렇다면은 이 법이 뭐가 문제가 있지? 이걸 뭐 해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국민들은 그걸 지켜보고 있잖아요. 그러게요. 이걸 어떻게 하는 건지. 그런 측면에서는 뭐 정부에도 있지만 국회에서도 요거는 같이 한번 논의를 해야 될 그래야겠네요. 필요가 있겠다. 그럼 일단 네. 이건 다음 달에 생각이- 무슨 방안이 나오는지를 봐야 되겠네요. 그걸 보고 네. 또 근데 이제 다음 달에 나올 수도 있고 또 뭐 추석 지나고도 나올 수도 있고요. 예. 아직 논의 시기는 그 중이다. 이런 안전진단은 연내라 그러더라고요. 연내라고 해서 연말이라는 경우도 있고요. 예. 그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 안전진단 그러니까- 규제 완화에 대한 네. 내용 내용도. 그러니까 환경이냐 초과- 구조냐. 그렇죠. 초과이익 환수제는 다음 달, 음. 안전진단은 연내. 연말. 예. 그리고 이제 그 일기 신도시 관련은 네. 더 미뤄주잖아요. 네. 24년이면은 2년 뒤까지 마스터 플랜 계획 수립하겠다. 네. 근데 이게 주민들이 반발하는 이유가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 때 빨리 하겠다고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구 국회의원들도 오늘 기자회견을 했더라고요. 예. 네네. 어떤 그렇죠. 내용이죠? 예. 네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시계를 돌려보면 이제 대선 기간으로 돌아가 보면 이제 그때도 키워드는 똑같았거든요. 윤석열 캠프에서는 공급 확대, 규제 싹 풀어 완화했었고 네. 그때 그러면 재건축 규제제를 풀 때 첫 대상은 어디였느냐? 이제 1기 신도시, 네. 뭐 분당, 일산으로 대변되는 그 5개의 1기 신도시에 한해서 여기는 이제 1차적으로 재건축을 시작하게 되겠다. 하고 해서 실제적으로 들썩이기도 했었고요. 예, 뭐 분당 같은 경우에 가격도 오르고 막 하고 다들 1기 신도시 주민들은 우리가 1순위겠지라고 지금 그렇게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를 기다리고 있는데 하고 있었겠죠. 어제 1기 신도시의 마스터 플랜은 2024년에 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안 하겠다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지금 주민들이 많이 화가 나셨더라고요. 안 하겠다는 건 네. 아니고 예. 그 그런 식으로 얘기가 나와요. 2024년이라는 그 연도 자체가 그쵸. 총선 때잖아요. 예. 총선이잖아요. 다음 예. 총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자꾸 사람들이 이 시간을 벌어서 다음 총선 때 카드로 쓰려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네. 없을 것 같습니다. 저 2024라는 게 숫자가 맞아요. 이거는 그런 오해고 의구심을 갖게 뭐 오해일 하거든요. 수도 있고요. 예.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전혀 정치적인 배려는 없고 그 1기 신도시를 재건축하려면 진짜 꼼꼼한 마스터 플랜이 분석을. 있어야 되느냐 해서 그리고 2024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2024에 대해서 우리가 딱 떠오르는 첫 번째는 총선이거든요. 총선. 하고 정부 또 여당 입장에서는 지금 다수당이 민주당이니까 총선의 승리는 중요하잖아요. 제가 모두에서 어쩌면 현 정부는 현재 부동산 상황이 가장 좋을 수도 있다라고 한 것이 가격은 좀 떨어지고 있으니까 가격은 계속 조금씩 떨어지고는 있잖아요. 급락도 아니고. 예. 네. 그러니까 오르진 않고 있죠. 근데 여기서 급락을 만약에 했다라고 또 치면 그럼 또 안 되죠. 2030 네. 영끌 세대들의 또 부동산이 반발이 엄청 많아요. 그렇겠죠. 예, 그럴 여기에서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떨어지는 것도 현재 정부 입장에서는 부담. 않죠. 안 되고 네. 오르는 건 더 안 더안 되고. 되고. 올라도 부담. 예. 그러니까 제가 앞서서 왜 이거 화끈하게 디테일이 안 나오느냐. 준비는 돼 있으나 이거를 풀어준다고 했을 때 뭐 강남, 목동 재건축 또 난리 뛰어. 나거든요. 여기서 또 네. 오른다?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시계가 이렇게 2024에 네. 맞춰졌을 것 같은 이제 그런 좀 의구심들이 함께 네. 이제 나왔던 것이 이번에 2024다. 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더 지켜보시죠. 네, 정철진 평론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증시 얘기로 넘어가 볼 텐데 지난주에 우리 얘기했었죠. 네. 인플레이션 감축법 네, 미국에 600조 규모. 네. 근데 태양광 배터리 전기차에게는 아주 호재라고.
그렇죠, 했죠. 예. 예, 했었는데 여기에 지금 문제가 있어요. 지난주에 한 얘기가 그거였었죠. 그래서 이제 태양광, 전기차, 배터리 쪽 섹터에서는 이제 호재인 것이고 네. 바이든 행정부에서 요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가지고 11월이 또 그쪽도 네. 중간 선거니까 한번 증시에 불씨를 붙이는 이제 재료로 쓸 수 있다. 이것도 다 맞았어요. 네. 미국에서는 막 태양광주, 배터리주, 전기차주 이제 날아갔습니다. 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6월 저점 대비 50%가 올랐어요. 예, 그때 한 뭐 300불 후반이었던 게 600불 갔을 네. 아니지. 그때 600불 갔던 게 지금 예, 거의 300불, 900불, 1000불 이렇게 갔었으니까 예, 이게 거의 50%가 올랐는데 맞는데 문제가 우리나라에 생긴 겁니다. 그렇죠. 이제 그것이 쉽게 말해서 아주 또 이것도 복잡한데 이제 그냥 전기차 사면 1000만 원 지원해 준다라는 네. 거예요. 그러면 전기차 업체들은 환호성을 할 거 아닙니까? 하고 미국의 전기차 판매량을 보면 테슬라가 압도적이지만 아이오닉 5, 네. 또 기아의 이 차들이 지금 꽤 팔리거든요. 네. 그게 시장 2위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네, 현기차가. 그러니까 비율은 한 5%, 6%인데 네. 이 시장은 순위는 5%, 2위야. 순위로는 예, 2위예요. 테슬라 다음이야. 현기차가. 테슬라 네. 다음이니까 우리도 잔뜩 기대를 했는데 그 내용 법안을 보면 북미에서 제조 조립된 배터리와 그렇죠. 소위 말하는 차를 한해서 지원금이 나가는 것이고요. 배터리였어도 중국산 광물을 쓰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뭐 LNF라든가 이런 재료, 배터리 재료 업체들은 수혜가 돼서 주가가 급등을 하는데 사이즈가 큰 현대차, 기아차는 이번에 배제가 된 거예요. 아니 미국에 공장 짓는다고 했잖아. 이게 2025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어제 남았죠. 오늘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네, 현대차, 기아차가 주가가 급락을 했습니다. 이틀 간에 이 그러니까요. 재료를 가지고. 네. 특히 현대차 같은 경우는 좀 투자하신 분들이 억울한 게요. 상반기 판매량이 나왔는데 대형 호재가 떴거든요. 뭐죠? 우리가 전 세계에서 전기차 뭐 다 포함해서 차 가장 많이 파는 회사 1위가 어딜 것 같아요? 데스루. 어딜까요, 여러분? 데스루. 전 도요타입니다. 세계에서 벤츠 이런 데가 네, 아니고요. 독일차는 데스니까 대수는 많지 않아요. 2위가 폭스바겐이거든요. 3위가 현대차예요. 그러니까 글로벌 3위를 상반기 때 차지를 했으니까 현대차 같은 경우에 호재도 떴죠. 만약에 이번에 인플레이션 그 감축법에 현대차까지도 혜택을 받는다면 그야말로 주가가 급등했었을 텐데 이번에 현대차, 기아차 같은 전기차, 한국 완성차는 이 지원에서 빠지게 된 그러니까요. 이제 이것이 굉장히 안타깝게 되는 측면이고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또 한번 이 미중에 대한 이야기들이 솔솔 네. 나오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네. 거기 한국 자동차 연구원에서 보고서를 내놨는데 네. 중국도 포기하면 안 된다 네. 이런 게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현기차가 지금 그 보조금은 또 미국 쪽에 기대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배터리 광물 같은 거 또 중국 쪽에 기대를 할 수밖에 네. 없으니까 예. 굉장히 딜레마의 상황에 빠지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아마 이런 지적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미국이 반도체 동맹을 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삼성전자 바이든이 찾아가서 막 해요. 음. 그 다음에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2차 전지 업체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넷 옐런 재무장관이 와서 LG화학 찾아가서 그렇죠. 막 해요. 그러니까 역시 미국이 패권에는 우리 한국이 최고고 배터리 동맹에도 한국이 최고야라고 하는데 전기차 완성차는 자기들한테 테슬라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현대 기아차는 또 아웃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잘 보시면 미국이 한국을 챙긴다기보다는 그렇죠. 자기들한테 필요한 자기들한테 필요한 그리고 자기들이 중국을 치기 위해 필요한 선수만에게 혜택을 주는 거지 이렇게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면 가차 없이 제끼는 게 아니냐. 특히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막대한 투자도 약속했어요. 당장 네. 2025년에. 네.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있다면 오늘 한국자동차연구원의 얘기도 그거예요. 미국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중국을 놓쳐서는 안 된다. 우리 한국 차 산업이. 다시 한번 우리가 그동안 막 미국 팀, 막 미국 반도체 이렇게 얘기했지만 또 이런 측면 하나를 보면 이게 가차 없구나. 우리를 좋아해서라기보다는 자기들의 필요, 자기들의 중국 제끼기에 필요해서 반도체니 배터리니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네. 이제 새삼 깨닫게 했던 네.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다. 또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시작부터 환율 얘기하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이 네. 계셨어요. 외국인 동향 보면 3천억 넘게 외국인들이 거래소에서 순매수를 했는데 네. 환율은 1,320원?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지금 몇 주째입니까? 저희 프리데스크의 네, 화두잖아요. 화두죠. 누가 누가 거짓말쟁이인가. 거짓말쟁이냐. 네.
원달러 환율이 거짓말쟁이인가? 지금 사고 있는 외국인인가? 수준이 높네요. 프리데스크 굉장히 수준이 높네요. 그렇죠. 이 문제 제기 우리밖에 없어요. 이 화두를 지금 몇 주째. 지금 3주 연속 이 화두로 네. 가고 있는데 결판이 아직도 안 났고요. 그러니까요. 심지어 오늘은 역설 중에 역설입니다. 환율이 1320원. 네. 이러다 또 갑니다. 전고점을 또 뚫을 것 같은데 오늘 같은 날 외국인이 3100억 이상을 또 사요. 그러니까 이 둘 중 하나는 지금 치열하게 거짓말을 쌓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나 네. 여전히 정선배께서는 이 환율이 꺾일 거를 예상한 스마트 머니라고 여전히 생각하시는 겁니까? 네. 왜냐하면 지금 규모가 벌써 4조가 넘었고 진짜 이러다 5조를 사거든요. 네. 근데 보통 3조까지는 이제 투기자문 뭐 네. 영국에 이런 데 네. 있는 또 그런 조세 필요에 있는 애들이 3조 5천억까지는 막 단발성으로 사기도 하고요. 네. 검은머리 외국인은 한 네. 1조 5천, 2조도 삽니다. 그러다 확 도망가고 막 선물이랑 연계해서. 근데 이제 4조, 5조를 사버리면은요. 이건 적어도 검은머리 외국인이라든가 단기 투기 자금이라고 보기에는 지금 너무 많이 샀어요. 너무 많이 샀어. 지금 5조를 사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 단기 차익 실현을 하려는 그 단기 매매로 보기엔 규모가 너무 커졌어요 이제. 하고 좀 덜 사던가 팔면은 좀 이게 이제 환율이 맞을 거야라고 하겠지만은 자, 너무 스마트 삽니다. 머니에 예? 너무 사고 있다. 예. 것 우리 커피타임도 지금 달러를 사야 하나 말아야 하나 팔아야 하나. 그렇죠. 예. 우리 서영찬 님도 수출 전문 업체인데 지금 1,300원이 고정치가 예상된다. 희망찬 네일님은 검은머리 외국인이다. 예, 다. 근데 정선배께서는 환율이 이제 꺾일 것이라는 것에 가능성을 계속 두고 계십니다. 꺾여야 좋아진다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주식시장은요, 기대를, 적어도. 기대를 하시는 거예요. 희망이자 전망. 네. 희망이자 저의 전망이기도 한데 꺾인다면 여기서 환율이 이게 그 다음에 또 랠리인데 바닥에서 2270부터 2500까지 왔잖아요. 네. 이제 이게 외국인 애들이 4조 사서 여기까지 그렇죠. 지금 왔는데 환율이 환율이 꺾이면 꺾인다면 더 가겠죠. 이제 여기서 다 랠리가 되는데 문제는 여기서 또 랠리가 되면 또 문제가 골치 아파집니다. 이러면 그동안 우리가 또 얘기했던 베어마켓 랠리가 또 아니라 네. 이게 추세예요, 추세. 딱 그 기점에 우리 네. 프리데스크가 지금 매주 네. 추적을 하고 근데 있는 그게 겁니다. 우리만 지금 이러고 있는 게 아니라 뭐 미국을 보면은 네. 뭐 공룡 아이비잖아요. 네. 그 JP 모건, 모건 스탠리 두 곳이 예. 우리랑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사지 마라. 이거는 주식을 팔아라. 주식 사면 큰일 난다. 베어마켓 끝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 쪽도 있고 다른 데선 강세장 초입이다. 연말에 난리 난다. 지금 들어가야 된다. 이러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JP 모건 측은 계속해서 이거 그 소위 말한 상승 추세가 시작된 거야. 네. 그러니까 연말이 되면 깜짝 놀랄 테니까 빨리 지금은 사. 주식을 사야 돼. 이 JP 모건이고요. 네. 모건 스탠리는 베어마켓 랠리도 원래 진지 끝났어야 되는데 좀 더 나왔다. 여기서 지금 주식 사는 사람은 바보고 진짜 위험하다. 팔아라. 게다가 지금 이제 미국도 밈 주식이라고 그래가지고 말도 안 되는 주식이 막 지금 뭐 60%씩 막 가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전형적인 베어마켓 랠리, 베어마켓 약세장 속에서 랠리의 끝이니까 빨리 주식 팔어. 이 모건 스탠리. 여기에 시티그룹이 오늘 모건 스탠리 쪽에 들어온 거예요. 자체적인 어떤 그 시스템이 있는데 자기네로는 끝났다. 시티그룹. 골드만삭스는 이기는 편 우리 편.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논쟁을 지금 JP 모건과 모건 스탠리도 지금 같이 똑같이 지금 매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논쟁에 또 혼란을 가중시키는 그 7월 연준 의사록이 지금 또 공개가 돼서 네. 더 복잡해졌습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주에 분명히 우리가 비둘기파였던 사람들도 매파로 돌아섰다. 네, 싹 다. 싹 다. 그렇게 얘기를 분명히 했는데 7월 의사록 공개된 그 내용을 보니까 뭐 금리를 계속 긴축을 해야 된다는 거는 일단 얘기를 했지만 네. 그래도 긴축의 그 속도는 좀 늦춰야 된다. 이런 거를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7월 과도한 긴축은 안 그렇죠. 된다. 그러니까 그게 내용을 보면은 네. 그냥 밥 먹으면 배부르다 같은 네, 내용이었던 네,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네. 그 회의로 12명의 현자들, 뭐 똑똑한 네, 사람들이 네, 다 네. 와서 다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이거 지금 인플레이션 심각해. 무조건 금리 올려야 돼. 네. 다 얘기 돌아가면서 했어요. 네. 그런데 또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렇지만 과도하면 안 된다. 네. 데이터를 보자. 어떻게 데이터가 나오면 언젠가는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출 거다. 이게 뭡니까? 쌀로 밥 짓는 예, 얘기다. 예, 예. 그런데 8월에요. 국제유가가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은 80달러, 88달러, 지금 90달러 밑으로 깨졌잖아요. 네, 깨졌잖아요. 그러니까 FOMC는 9월 20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데이터를 보고 늦춘다고 했으니까 시장에서는 연준 의원들도 물가가 떨어질 그 데이터 네. 보내. 근데 유가가 지금 우리도 지금 주유소 가시면은 1,600원 나왔을걸요. 나왔어요. 네, 나왔어요. 리터당 1,600원 나왔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요번 연준 의사록은 그냥 밥 먹으면 배부르다 쪽으로 요번 의사록 이슈는 우리가 자이언트 스텝을 안 하더라도 우리가 다 생각이 있는 겁니다. 이런 거를 그냥 약간 쓱 흘린 걸까요? 그러니까 라이언님도 정확하게 9월에 0.5% 그러니까 빅스텝으로 갈 확률이 높아졌다. 이게 이제 8월에 유가가 떨어진 걸 보니까 자이언트 스텝을 안 할 수도 있다는 거를 이렇게 약간 흘리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이럴 때는 관망이 답이 돼요. 라이언님이. 정확하시죠. 참. 네. 아주 혼란스러운 시장이 돼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네. 3분 더 남았으니 하나만 더 여쭤보면 투자자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많이 그 혼란스럽고 궁금해하실 텐데 8월 말에 무슨 이벤트가 있다고요? 네. 자, 다음 주 프리데스크에 또 했는데 또 거짓말쟁이가 논쟁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외국인이 막 또 한 5천억 이상 더 샀고 네. 환율도 막 계속 같이 올라가 있어. 넘어 있고. 근데 저는 이 끝은 8월 25, 26, 27에는 끝날 거다. 25, 26, 27. 네, 25, 26, 27 잭슨 홀 미팅이 있습니다. 네. 잭슨 홀이라는 도시에 전 세계 중앙은행들 수장들 모이고요. 경제학자들 모이고요. 네. 그러니까 뭐 한다는 사람들 다 모여가지고 아마 현재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네. 잭슨홀에서 네. 그 미팅에서 그 어떤 뉘앙스에 대해서 인플레이션을 바라보느냐에 대한 것들이 실은 시장 방향성과 달러와 모든 것들을 정해놓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다음 주가 며칠이죠? 다음 주가 25일. 25일. 다음 주까지는 할 수 있겠지만은 그 다음 주가 되면 9월 첫째 주가 되면 이제 이 지긋지긋한 이야기. 이 얘기가 끝날까요? 외국인 매수냐 원달러 환율 누가 찐이냐가 끝날 것 같거든요. 네. 잭슨홀 미팅을 보시죠. 그럼 여러분 2주 뒤에 우리 모니터를 무조건 보셔야 보셔야겠네요. 됩니다. 네. 꼭 보셔야 꼭 되고요.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외국인이 맞았다면은 한 2,600 가 있겠고요. 그럼 네. 다음 주에는 잭슨홀 미팅에 대한 전망도 좀 해주시겠네요. 그렇죠. 하고 잭슨홀 미팅 과거엔 어땠는지 네. 역대적인 좋죠, 이벤트들도 좋죠. 한번 잭슨홀 우리가 미팅 정리 차원으로 하겠습니다. 목요일에 네. 프리데스크 머니톡은 정말 고품격입니다. 이렇게 수준 높은 얘기를 이렇게 낄낄거리며 웃고 떠들며 얘기하는 프로가 있겠습니까? 우리 평론가님 프리데스크밖에 덕분입니다. 없습니다. 네. 아이, 자,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봬요. 네. 8초 후에 오겠습니다. 가시죠. 뉴스데스크 1분 큐시트 40여 초 봅니다. 네, 남았네요. 톱은요. 행안부 경찰국 초대 김순호 국장 밀정 논란이 지금 난리죠. 임명 때부터 네, 이 얘기가 오늘 있었죠. 국회 행안위에서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에 업무 보고를 받았는데 이 자리에서도 뭐 공방이 치열했습니다. 뭐 어떤 내용인지는 뭐 대충 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뉴스데스크에서 이 공방 어떤 공방이 서로 오고 갔는지 전해드리고요. 톱뉴스로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와 세 번째 아이템은 김순호 국장과 관련한 MBC의 단독 취재 보도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김순호 국장이 노동운동 하던 시절에도 이 밀정 우리가 이제 프락치라고 많이 얘기를 했는데 그 그런 행보를 계속 했었다는 의심을 지금 받고 있죠. 근데 당시에 같이 노동운동을 했던 동료들이 그때 김순호 국장의 수상한 행적을 MBC 취재진에게 증언했습니다. 네. 오늘 뉴스데스크에서 그 내용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대통령실이 어제 인적쇄신에 대한 얘기를 얼핏 기자회견에서 흘렸는데 오늘 하루 만에 소폭 개편을 했습니다. 정책기획수석을 신설했고요. 홍보수석을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홍보수석에는 뭐 예상했던 대로 얘기 김은혜 계속 전 나왔었죠. 당선인 대변인이 예. 사실상 내정된 며칠째. 것으로 알려졌고 정책기획수석으로는 산자부 차관 출신인 이관섭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소식도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검찰총장 후보자도 지금 임명이 됐네요. 이원식 대검 이원석, 차장, 이원석 예. 대검 예. 차장 검사가 임명됐습니다. 그리고 노브랜드 우유, 메일유업 우유 이게 뭐냐면 그 이마트에 자체 브랜드 노브랜드라고 있잖아요. 있죠. 근데 그게 저렴하기 때문에 요즘 같은 고물가에 찾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렇죠. 이걸 공급을 메일유업에서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죠. 그리고 노브랜드 라면은 팔도에서 공급합니다. 뭐가 다른 거죠? 그럼 사람들이 왜 그럼 메일유업 우유랑 노브랜드 우유는
왜 싸지? 왜 가격이 차이 나지? 질이 다른가? 더 싼 팔도 재료로 만드나? 라면이랑 노브랜드 라면은 같은 공장에서 만드는데 왜 뭐가 다르지? 궁금하시죠? 그렇네요. 오늘 뉴스데스크에서 그 비밀을 저희가 알려드립니다. 이거 꼭 보셔야 진짜 되겠죠? 궁금하다. 오랜만에 낚시입니다. 네.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 본방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여러분.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